안녕하세요. 김용엽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1주택자 난리났다. 80% 대폭락 7곳은 집값이 하락기로 접어들면서 1주택자에게는 엄청난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찾아옵니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부동산 거품은 붕괴될 것이며 공급은 남아돌고 인구 감소는 극에 달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급지, 명품 아파트, 새 아파트는 오히려 집값이 급등할 것이며 1주택자는 갈아타기와 추가 매입, 자녀 매입 등으로 자본금을 크게 불릴 수 있습니다. 서울과 3기 신도시 중심으로 분양을 받고 수익형보다는 아파트로 월세를 받거나 주택연금, 갭투자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1주택자가 피해야 할 80% 대폭락 7곳은 어딜까요?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1주택자 난리 났다. 80% 대폭락 7곳은 지금 호랑이가 불을 달았네요. 갈아타기를 잘 하게 되면 이 호랑이처럼 아주 뜨거운 곳으로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잘못 점프했다가는 천길 낭떠러지로 추락을 하겠죠. 그게 바로 1주택자들이 어디로 옮겨가느냐, 바로 중요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먼저 경기도 상위 8곳에서 서울 상위 8곳으로 갈아타라. 가급적이면 그렇다는 거죠. 자, 경기도 상위 8곳이 나쁘다기보다 자, 한강변 8곳이 훨씬 많이 뛸 가능성이 커요. 지도상으로 경기도는 서울의 20배 정도 큽니다. 땅이. 그리고 땅덩어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신도시 택지지구 약 150군데는 거의 다 경기도에 있어요. 서울은 땅이 좁기 때문에 희소성이 넘쳐납니다. 즉 같은 값이면, 같은 가격대면 서울로 가는 게 낫겠죠. 한번 보여드릴까요? 먼저 경기도의 탑 한 8곳을 한번 골라보시면 먼저 여기 판교, 과천, 그리고 위례, 분당, 광교, 동탄2의 역세권, 자, 평촌, 그리고 송도. 자, 지금 색깔 칠한 이 8곳이 경기도에서는 제일 부촌이에요. 물론 얘들도 많이 갈 것 같아요. 신고가 찍고 갈 수 있습니다. 왜? 그냥 부촌이 된 거 아니에요. 주변에 인프라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진 거예요. 그런데 얘들보다 훨씬 많이 갈 곳. 자, 이 금액대와 비슷한 곳들 보면 서울입니다. 일단 강남, 서초, 용산은 뺐어요. 여긴 더 비싸니까. 자, 보시면 이제 마포, 성동구, 광진, 강동구, 송파구, 동작구, 영등포구, 양천구, 목동 정도, 바로 이 8곳이 한강변에 다 걸쳐 있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이곳 8곳하고 가격이 비슷하거나 조금 더 비싸요. 저기 서울이 좀 더 비싸거나 큰 차이 안 납니다. 그렇다면 두말할 것 없이 이렇게 옮겨가는 게 맞아요. 투자를 생각한다면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렇냐? 얘들 수도권 8곳은요 경쟁자가 주변 3기 신도시가 다 경쟁자예요. 같은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근데 서울은 대체할 곳이 없습니다. 이번에 바닥장 1주택자 갈아타기, 이제 1주택자에 대해서 또는 무주택,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상급지로 가야 합니다. 바닥장에 당연히 1주택자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나 여기서 20년 살았으니까 50년 살아야지. 집은 실거주야. 본인만 가난해지면 다른 사람 부자 됐을 경우 또 돈은 계속 찍어내는데 내 집값이 안 뛰면 내가 가난해지는 거예요. 인플레 문제로. 여기 보시면 상급지는 어디냐? 일단 서울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역 중에서 광역시가 됐든 수도권이 됐든 지역 중에서 가장 비싼 곳들을 상급지라고 하죠. 두 번째, 투자 가치가 있는 분양, 즉 구축해서 새 아파트로 갈아타라 이 말이에요. 가급적이면 새 것이 더 좋습니다.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특히 서울은 뭐 큰 의미가 없는데 땅이 좁으니까 경기도라든가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새 아파트가 더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명품 아파트로 갈아타세요. 가장 좋은 아파트, 선호하는 아파트, 평범한 널려있는 아파트 말고요. 그 다음에 비싼 아파트가 좋습니다. 왜? 그냥 괜히 비쌀 리가 없어요. 시세는 모든 여건을 종합한 그게 시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시세가 비싸다는 것은 뭐 인프라라든가
주변의 모든 여건이 다 좋다는 얘기죠. 폭락한 아파트, 가급적이면 가격이 많이 내려간 것이 좋겠죠. 거품이 심한 것보다. 그 다음에 똑같은 값이면 내가 있는 자본금을 최대한 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갭투나 아니면 빚을 얻는 건데, 꼭지장에서 갭투 비트는 좋지 않고 좀 많이 떨어졌을 때는 아주 좋아요. 자, 이제 1주택 갈아타기 6가지 방법 확실하게 알겠죠? 자, 그럼 1주택자 갈아타기 유형, 이걸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미래 입지로 갈아타야 돼요. 미래 입지. 자, 강남, 한강변, 이게 미래 입지입니다. 누가 뭐래도 상위 1%는 해외하고 발을 맞춰 나갈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가 아무리 줄어들어도 여기는 뛰어요. 두 번째, 서울입니다. 크게 넓게 보았을 때 서울은 경기도의 20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희소성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서울 외곽도 괜찮아요. 서울로 갈아타고, 핵심, 또 지역별로도 핵심이라는 곳이 있어요. 각 위성도시라든가 신도시에서도 가장 중요한 곳들, 바로 그런 곳들로 갈아타는 게 좋습니다. 유형 한번 볼까요? 자, 내가 주택을 갖고 있다. 즉 아파트가 아닌 것을 주택이라고 하죠. 자, 비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투자성을 따진다면 무조건 아파트로 갈아타는 게 맞아요. 두 번째, 대단지로 갈아타세요. 뭔 말이냐? 소규모 또는 나홀로, 아파트도 마찬가지. 소규모나 나홀로는 많이 못 가요. 얘들에서 대단지로. 그 다음에 가격. 자, 고가 대비 하락폭이 큰 곳, 입지 대비 가격이 싼 곳. 자, 이렇게 접근하면 돼요. 그 다음에 미래 호재도 따질 때, 자, 입지라는 말은 서울하고 바짝 붙은 곳, 또는 강남하고 붙은 곳, 또 교통이 서울하고 접목이 된 곳, 바로 거기가 핵심 입지인데, 호재로 따지면 자, GTX, 한강, 서울에서 한강만큼 앞으로 전망 밝은 곳 없죠. 그 다음에 수도권 전체까지 GTX 있는 곳은 많이 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랜드마크는 그 일대 아파트에서 제일 세대수가 많고 비싼 곳. 그 다음에 접근성, 가급적이면 이제 전철이라든가 상권이라든가 학군이 있는 곳이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이번에 1주택자 자본증식 3가지 방법. 자, 나는 집 좋은 곳에 명품 하나 갖고 있으니까 됐어, 이게 아니라, 아무리 인구가 줄고 공급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갈 곳은 갑니다. 못 갈 곳은 못 가지만, 갈 곳 가는데 뻔히 눈 뜨고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자, 3가지. 먼저, 내가 갖고 있는 게 똘똘하냐? 돈이 있다면 갈아타세요. 돈이 없어도 충분히 갈아탈 능력 된다면, 크게 무리가 아니라면 갈아타세요. 서울 상급지로 갈아타세요. 반드시. 서울이나 각 지방 또는 수도권의 상급지로 가라고 했습니다. 얘들이 더 많이 뛰어요. 두 번째, 아파트로 가세요. 웬만하면. 왜 빌라 갖고 있는데 자꾸 아파트로 가라고 하냐? 자, 이게 더 뜁니다. 확실하게. 빌라, 오피, 도생 이런 건 매도하시고, 매도가 안 된다. 1년이든 2년이든 계속 시도하세요. 호재로 갈아타세요. 자, 한강인을 끼고 있거나, GTX가 있거나, 또는 대단지거나, 또는 재건축, 재개발에 기대감이 있거나. 자, 두 번째, 갈아타기로 이제 갈아타기를 했거나, 또는 갈아타기로 양이 안 찬다. 돈이 좀 있다. 그러면 추가로 매입하세요. 일시적 2주택이라는 게 뭡니까? 보유 아파트 3년 이내에 매도. 만약 강남 3구하고 용산이라면 2년 이내에 매도하면 비과세예요. 그 두 번째, 갭투자. 즉 추가로 설령 2주택이 된다 할지라도 추가로 매입해도 많이 뜁니다. 갈 곳들은 상승장 꼭지에 일반 과세로 그냥 매도를 해도 차익이 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분양권, 프리미엄이 붙은 것들 이렇게 매수하게 되면 이제 올라갈 때 치고 가겠죠. 또는 입주할 때 분양권 잡아서 갭 투자할 수도 있고, 바로 이 3가지가 추가 매입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자, 자녀 매입도 고민을 하세요. 자녀들은 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억이나 또는 2억 정도의 신용대출이 나올 수가 있어요. 돈이 없어도. 그런데 아무 때나 신용대출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집값이 많이 내려갔을 때. 자, 그래서 신용대출을 받아가지고 전세 끼고 매입을 하세요. 서울이라든가 상급지 조그마한 거라도. 그럼 두 번째, 이제 신용대출 매입하면 자본 부족했을 경우 신용대출이 아주 큰 역할을 할 거예요. 돈이 있다면 이제 부모님이 대여를 하거나 또는 증여를 해가지고 매입해도 되겠죠. 또 갭투자나
신용대출로 기존 아파트만 매입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있어요. 분양이라든가 분양권 이걸 매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매하거나 입주 후에 갭투자. 지금 1주택자들한테 상당히 많은 옵션이 있죠. 근데 1주택자만이 아니라 무주택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이 있다면 똘똘한 거 잡고 자 1년 지난 다음에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한다든가 또는 2주택을 활용한다든가 또는 분양권을 활용한다든가 다주택 입장에서도 쓸데없는 건 정리해버리고 그렇게 좋은 것들 중심으로 끌고 가면 되겠죠. 자 이제 매입 대기 방법. 여러분들 다주택 중과세도 이제 폐지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상당히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무주택이거나 또는 1주택일 경우 내가 똘똘한 놈 하나를 잡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월세로 대기를 하는 게 맞아요. 지금 앞으로 2년 떨어질 것 같으니까 전세 들어갈게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자, 만약에 뭐 엉뚱한 데 잡으면 모를까 지금 2년간 집값이 폭락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 시점에서 내가 집을 안 사더라도 이 시점에서 내가 집을 안 산다. 자, 산다 안 산다. 어떤 것도 정답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전세로 들어가면 돈이 묶여버리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월세로 들어가셔야 돼요. 거주 대기 상황, 빨리 내 집 마련, 바로 안 들어가더라도 갭 투자를 하더라도 또 월세는 빠져나오기도 쉬워요. 쉽게 방을 빼고 비용은 좀 들어가죠. 월세니까. 그리고 내가 돈이 적을 경우 자 전세에 돈이 묶이면 돈이 적잖아요. 그래서 순수 월세로 들어가게 되면 얼마든지 갭 투자나 또는 대출을 받아서 실거주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반전세로 하세요. 반전세. 내가 돈이 좀 있다면. 자, 거주 우선에 대기를 하는 거예요. 반전세도 전세보다는 돈을 빼기가 쉬워요. 주인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면. 그리고 월세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죠. 월세로 다 내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다만 월세보다는 방 빼기가 조금 어렵죠. 전세보다는 쉬워도. 자금이 좀 많은 경우는 이게 맞아요. 그 다음에 전세 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어요. 자, 전세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자 좀 내더라도 나는 1억만 투자하고 전세 대출 뭐 2억 정도 받아서 이렇게 3억이 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모든 돈을 투자 안 했기 때문에 현금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투자 우선 대기, 집값 바닥장에 투자할 수가 있어요. 왜? 대출을 받은 상태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입할 수 있고 실거주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세. 네 번째 방법은 X입니다. 왜? 전세를 살게 되면 기회를 놓칠 수가 있어요. 주인하고 협의해서 빠져나오면 되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자, 그리고 비용도 대신에 이제 장점은 비용이 안 든다는 장점은 있죠. 전세로 들어갔으니까.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투자금이 묶여버려요. 이해 가셨죠? 자, 그리고 낮은 임대. 임대에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임대에 살았다가 쫓겨난다고 하죠. 집을 사면. 그렇다 하더라도 임대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든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들어갔다가 그냥 평생 있으면 안 되고 들어가자마자 집을 이렇게 봐야죠. 이제 흐름에 따라서.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할 일은 월세, 반전세, 전세대출, 그 다음 국민임대나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거, 이런 네 가지 형태로 대기하고 있다가 상황 맞춰서 집을 매수해야 돼요. 자, 전세로 매수하면 안 됩니다. 분양 피할 곳 6가지. 이제 새 아파트. 자, 새 아파트 또는 새 아파트가 아닌 것들. 새 거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피할 곳 가르쳐 줄게요. 일단 고분양가는 좀 조심하자고요. 고분양가는. 왜냐? 주변 시세 90% 이상 또는 주변 시세보다 높다. 이건 고분양가예요. 미분양도 조심하세요. 오죽하면 미분양이겠어요. 자, 경쟁률이 낮고 지금까지도 미분양으로 있다.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있다. 얘들은 나중에 플러스 돼도 많이 못 뛰어요. 이미지가 죽기 때문에. 세 번째, 조건이 좋다. 무이자에다가 옵션도 주고 뭐 비주정이고 또는 이자 후불 제고 뭐 1,000만원, 3,000만원 무슨 청약금 내고 그냥 다 들어가고 이런 것들 안 좋아요. 조건이 좋은 만큼 아파트는 미분양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마시라고. 아파트 외에 오피스텔, 상가,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 하지 마세요. 지역주택 조합. 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큰 곳들은 들어가지 마세요. 저 사람보다 내가 마이너스 5천만 원까지 있는데 유리하네? 물론 분양받는 것보다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들어간 사람이 낫겠죠. 그렇지만 얘가 얼마나 미분양이 있는지 잘 알아봐야 돼요. 근데 건설사에서
미분양 많다고 하겠어요? 분양 사무실에 물어보면 다 나갔다고 하죠. 회사 부분만 조금 있다고 하지. 다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일단 큰 곳들은 조심해야 돼요.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하고 서울 분양 외에는 조심하자. 왜? 자, 서울은 아까 희소성이 있어요. 물론 세대수가 적거나 너무 비싸거나 이런 곳은 서울도 피하세요. 3기 신도시는 전체적으로 좋아요. 택지지구랑. 왜? 이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꼭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오래된 아파트는 피하는 것이 상책. 여러분들 아파트가 나중에 못 가는 곳들이 생긴다. 그러면 아무래도 경기도나 인천 또는 지방광역시 또는 지방 중소도시에 어떤 것들이 못 가겠어요? 당연히 신축보다는 구축이 못 가겠죠. 여기 보시면 오래된 아파트는 웬만하면 좀 피하자. 자, 분담금. 자재값 급등으로 집값이 5억인데 분담금이 5억이야. 서울은 그나마 괜찮아요. 나중에 또 많이 가. 그런데 그냥 그저 그런 곳이야. 새 아파트도 집값이. 그럼 이렇게 분담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걔가 나중에 새 아파트 됐을 때 돈은 돈대로 내고 많이 못 뛸 거 아니에요. 기대감이 너무 낮잖아요. 자, 경기도는 60%, 지방은 약 80%의 재건축. 좋지 않아요. 물론 재개발도 돈을 많이 낸다. 그러면 별로 재미없어요. 예전에는 재건축 재개발은 노다지 캐는 거였는데 지금은 선별을 잘해야 돼요. 나쁘다기보다 선별 잘하자. 자, 이번에 비선호. 주로 사람들이 새 아파트 선호하죠. 근데 오래된 아파트는 선호하지 않아요. 비선호. 2기, 3기 신도시 택지지구 이때 다만 조심할 점이 있어요. 3기 신도시는 분양가 기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서 좋다고 했죠. 근데 2기는 달라요. 2기는 이미 분양을 다 끝내고 입주 다 했잖아요. 얘들은 거품이 너무 심해. 나쁘다 이걸 떠나서 제가 보기에는 별로야, 별로. 알았죠? 자, 그리고 구축 아파트 올수리 비용 30평대 막 5천에서 1억 많이 들어가죠. 요즘은 물가가 많이 뛰는 바람에 자재값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 조심하자. 투자성. 갭 투자 시에 전세가가 낮아서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죠. 집값 상승에 신축에 비해서 상승폭이 낮고 인구 감소, 공급 과잉으로 빈집이 계속 늘어날 텐데 아무래도 오래된 아파트가 늘어나겠죠. 여기 보시면 투자 목적 대비 노후 대비. 자, 이제 수익형 부동산 시대는 어느 정도 끝나가고 있어요. 특히 다가구라든가 또는 오피스텔이라든가 상가라든가 이렇게 수익형으로 분양을 받거나 이런 것들은 아주 위험해요. 이제 알았죠? 팔리지도 않고 공실은 넘쳐나고 이제 다가구 이런 거 젊은 세대들이 안 들어가요. 아파트로 가려고 하지.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원룸이 계속 꽉꽉 차고 남았을지 몰라도 대학가 이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곧바로 아예 벼락처럼 몰아칠 거예요. 공실이.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은 안 사는 게 좋아. 여기 보세요. 노후 대비 수익형이 상가, 오피, 다가구 매입인데 자, 5억 투자해서 5년 동안 좋아요. 5천 벌었다고 하자고요. 그래도 공실 없이 150만 원 5년 동안 월세 자 이것저것 해가지고 자 아무튼 월세로 1억까지 벌었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제 아까 5천 뛰었고 집값은 5천 뛰었고 월세 1억 벌었기 때문에 1억 5천을 번 거네요. 자, 이번에는 아파트 전월세. 수익형 부동산으로 들어가지 않고 아파트 전월세다. 자, 시세 차익. 서울 상급지 대단지 아파트. 자, 5억 전월세. 대략 전월세 6천. 그리고 집값은 또 2억 정도 올라갔네요. 자, 월세 100만 원 5년 6천. 그리고 2억. 집값이 훨씬 많이 뛰죠. 수익형보다. 그래서 아까 수익형 같은 경우는 많이 뛰어야 5천밖에 안 뛰는데 얘는 2억이나 뛰어요. 아파트라서. 그래서 합쳐서 2억 6천. 즉 수익형 부동산보다 1억이나 더 벌고요. 수익형 부동산은 지금 제가 월세 1억이라고 했는데 얘는 공실 확률이 아주 높아요. 아파트보다. 이번엔 아파트 갭 투자의 경우 똑같은 돈으로 서울 상급지 대단지 아파트 10억 아파트 그냥 5억에 같은 다 5억이잖아요. 전체가. 전세 끼고 투자하면 얘는 10억까지 갈 수 있어요. 괜찮은 곳들. 그러면 플러스 5억이네요. 수익형 부동산은 자 이것저것 합쳐서 1억 5천. 아파트 전월세는 2억 6천. 그냥 아파트 갭 투자는 5억으로 버네요. 즉 결론적으로는 아파트로 전월세 받거나 또는 아파트 갭 투자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제 부동산 차별화가 갈수록 심해져요. 여러분들 어디를 잡아야겠어요?
한강변이나 서울 외곽. 자, 굳이 따지자면 어디를 잡아야 하냐면 한강변이 좀 낫죠. 서울 외곽을 잡지 말라는 게 아니라 둘 중에 선택한다면. 그 다음에 서울이냐 서울이 아니냐, 서울 쪽으로 가는 게 낫겠죠. 서울 외곽일지라도. 그 다음에 경기도 중심이 있고 경기도 외곽이 있어. 지방도 마찬가지야. 지방 중심, 지방 외곽. 당연히 중심으로 가야 돼요. 꼭 잊지 마세요. 자, 이제 갈아타기 필수 조건. 바닥에서 갈아타자. 안 좋은 곳에서 좋은 곳으로 갈아타자. 그 다음에 대출 전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상급지로 가는 게 좋겠죠. 가급적이면 서울이나 수도권의 핵심 지역. 그리고 분양으로 갈아타는 것도 괜찮죠. 새 아파트니까. 그 다음에 유망 아파트. 자, 유망 아파트는 명품 아파트, 많이 뛸 것들. 나홀로에서 대단지로, 비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자, 여기 보시면 집을 잘못 잡으면 이게 주택이에요. 집을 잘못 잡게 되면 집값이 오히려 뛰지를 않고 정체하거나 하락을 해요, 이제. 그러면 이렇게 돈이 막 날아가는 꼴이 돼버려요. 내가 집을 돈으로 지었는데, 자, 지붕도 헐고, 벽도 날아가고, 남은 게 뼈대밖에 없으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부동산 상승장이라고 하여 모두 폭등을 하거나 하락장이라고 하여 모두 폭락을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서열화와 양극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